여러분보다 대략 한 27년? 8년? 그 정도 힘든 것 같은데, 인천 성모병원의 그 영상학과 신경주경부 영상 판독을 맡고 있는 이정휘라고 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는 예양했었고요. 여기도 한 10명 정도로 예양일 텐데, 회장도 하고 앞장도 하고, 분위기는 이렇게 사물놀이 분위기인데, 자, 본과 1학년, 3학년이면은 CT, MRI 잘 모르죠. 레지던트 돼도 잘 모를 텐데, 제가 아까 11시 좀 넘어서 이렇게 뒤에서 살짝 들었는데, 정서른 교수님은 너무 어렵게 가르치신 것 같아서. 그죠? 우리 전공이 가르치듯이 거의 나는 이렇게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출석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신에 뭐 여기 강의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는 행동을 하려면 아예 그냥 나가도 제가 출석은 체크 안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서로 성인답게 좀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강의하다가 모르겠다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뭐 이렇게 강의록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중요한 건지도 이제 잘 모르겠죠. 제일 의사들 생활하면서 거의 가장 기본적인 ABC가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 하이덴시티. 말을 좀 그럴싸하게 하려면은 뭐 non-enhanced CT에서 하이덴시티로 보이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냥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 ABC, ABC예요. ABC, Acute Hemorrhage, Bone Calcification.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속으로 ABC 이렇게 외워야지, 누가 딱 물어봤을 때 ABC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가오 떨어져 보이니까 속으로만 딱 생각을 하고 순서도 약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센 기본이고, 무슨 과를 하든지 아마 CT, MRI를 보게 되면은 CT에서 하이덴시티는 매일 보게 될 거예요. Acute Hemorrhage, Bone Calcification, 그건 기본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뇌 경색, 뇌 허혈성 병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골든 타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뭐 응급 CPR 같은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CPR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의 그 그람당 혈류가 가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브레인이 먹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장기인데, 우리 몸의 혈류 중에 한 20% 정도가 아마 브레인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가 딱 스탑되면은 거의 몇 분 안에 기능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몇 시간 안에 비가역적으로 괴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은 혈류를 다시 유지를 시켜주더라도 뇌가 살아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과의 그런 타임 이스 더 룰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시간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뇌 조직의 100g당 1분에 지나가는 혈류가 CBF,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 뭐 약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대략 그냥 한 50 정도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숫자를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그거보다 많으면 괜찮겠죠? 그거보다 떨어지면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혈류가 이제 점점 떨어진다. 그럼 우리 몸에서도 이제 반응을 하겠죠.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요. 월급이 줄어든다. 뭐 통신비 아끼고 보험 들었던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나 비슷해요. 처음에는 혈류가 떨어지긴 떨어져서 허혈성 구간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몸에서 그런 피에 있는 산소를 100% 쓰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 뽑아 쓰는
옥시전 익스트랙션 프랙션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산소가 100개 지나가면 한 50개만 끌어다 쓰고 나머지 50개는 다시 그냥 베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70개, 80개 점점 많이 뽑아 쓰는 거예요. 피가 조금 오니까. 그러니까 올리게미아 수준에서는 혈류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산소를 뽑아 쓰니까 아직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기능에는 지장 없어. 그 용어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올리게미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모터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상한 크라니얼 너브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레벨부터가 이스케믹 피눔브라라는 용어를 써요. 올리게미아는 피가 모질하긴 하는데 보상작용을 통해서 기능은 유지를 하는데, 그것까지 뭐 산소를 아무리 뽑았어도 평소보다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스케믹 피눔브라고, 아주 심하게 혈류가 안 오든지 아니면은 이스케믹 그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인팍 코어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네크로시스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케믹 피눔브라까지를 우리가 살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은 인팍 코어는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나 영상에서 인팍 코어와 이스케믹 피눔브라 이런 걸 구별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되고 뭐 대충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시간하고 영상 소견을 가지고 이스케믹 피눔브라가 있으면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뭘로 치료를 하죠? 혈전 용해제 들어봤죠. 혈전 용해제. 처음에는 간단해요. 그냥 IV 라인으로 우리 링거 라인으로 그냥 TPA라는 그 약을 섞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스롬부스가 녹아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녹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초기에 빠른 시간에 그걸 발견했다면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골든 타임. 그거는 뭐 약간 달라요. 사람 그 연구 그것마다 그 발표하는 것마다 약간 다르는데 얼추 4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시간 안에 그 이스케믹 피눔브라가 있으면은 IV, TPA, 트롬볼라이시스를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면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넓은 범위에 비나인 올리게미아가 있고, 그보다 좀 안쪽으로 좀 더 시비어한 이스케믹 피눔브라가 있고, 더 깊숙이는 임팍코어가 있겠죠. 그죠?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 임팍코어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왕 버린 몸이니까 그거에 대한 커플리케이션만 없게 만들면 되는 거고, 최대한 이스케믹 피눔브라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퍼퓨전 이미징 해서 뭐 미리 나눠준 PPT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거는 아웃 오브예요. 알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퍼퓨전 이미징, 그러니까 퍼퓨전, 혈류가 가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플로우가 가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혈관이 볼륨이 있는지, 그 조직 안에 얼마나 피의 볼륨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 조직을 혈류가 통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영상으로 유추해내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뭐 무슨 뭐 MR, CT 스펙트를 이용하고 BBB 통과 이런 거 다 그 나중에 레지던트들이 보드 시험 공부할 때 하는 용이니까 그냥 알 필요 없이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퍼퓨전 이미지를 찍는다. 거기에 플로우도 찍고 볼륨도 찍고 뭐 타임 이런 것도 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당연히 올리게미아, 이스케믹 피눔브라, 임팍 코어 이렇게 지나갈수록 당연히 플로우는 점점점 떨어지는 거고, 블러드 볼륨은 처음에는 플로우가 떨어지면 이게 산소도 많이 그 뽑아 쓰지만 혈관도 확장을 해요. 컴펜세이션으로 바디딜라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잘 안 가는 만큼 그러면
혈관이라도 확장시켜서 어떻게 좀 뽑아 쓰려고. 그러니까 혈류는 떨어지는데 혈관 볼륨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정상이거나 많아지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임파 코어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게 못 견디니까 팍 떨어지는 거죠. 타임, 뭐 MTT, TTP 이거는 뭐 민 트랜짓 타임, 뭐 타임 투 피크 이런 건데 이런 약자 알 필요 없이 그냥 시간, 피가 거기까지 가는데 또는 거기서 조직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생각을 해보면은 올리게미아나 이스케믹 피눈브라 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나중에 임파 코어가 되면은 아예 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리카널리제이션 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개념만 어렴풋이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이 영상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 맵, 볼륨 맵, 뭐 타임 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가장 높은 것을 빨간색, 그다음에 뭐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쭉 색깔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딱 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딱 알 수가 있게 어디가 떨어져 있으면 확 한눈에 알 수 있게 숫자로 이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은 파악하기가 힘들 텐데 여기 보면 바깥에가 안쪽보다 더 혈류가 많다라는 거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숫자로 써 있으면은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색깔로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 색깔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을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빨간색이 왠지 그 피가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통은 하죠. 이러다가 여기서 보면 뭔가 여기는 좀 다르다. 이쪽이 이상한 건지 이쪽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그지? 여기가 플로우가 감소되어 있고 볼륨도 감소되어 있고 일부는 검긴 하지만 여기는 빨갛게 돼서 시간은 뭔가 증가되어 있다. 뭘까? 플로우도 감소되어 있고 볼륨도 감소되어 있고 시간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뭐 인파 코어겠지 뭐 완전히 다. 근데 이거는 영상 하나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요. 임상 스토리나 올드 임팍션일 수도 있고 지금 어큐트 임팍인데 임파 코어까지 진행된 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앞선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것 중에 가장 빠르고 간편하고 센서티브하고 그렇게 어큐트 임팍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확산 강조 영상,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이고 그 자세한 기전은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가장 센서티브한 어큐트 임팍션 그럼 발견하는데 시험 문제 되게 좋잖아. 뭐 급성 뇌경색을 발견하는데 가장 민감한 기법은 보기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뭐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있으면 딱 그거 하나 고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앞 시간에도 뭐 봤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하얗죠? 확산 강조 영상에서 이게 T2고 이게 플레어고 이게 확산 강조 영상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확산 강조 영상이다 이렇게 저는 써서 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본 3, 본 4 그 정도 되면 아마 알아야 될 거예요. 딱 영상을 보고 이게 T1이구나 이게 T2구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본일이니까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같은 부위를 아무리 봐도 이쪽에서는 병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디퓨전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골든타임 안에 CT를 찍던 MR을 찍던 뭐가 안 나와요. 너무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형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찍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 증상은 그 뇌졸중 증상이 있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데 CT를 찍어보니까 급성 출혈은 없고 그러니까 출혈성 스트로크도 아니니까 화혈성 스트로크인가? 그러면 스롬볼라이시스 약을 쓸까?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말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롬볼라이틱 에이전트는 나중에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보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출혈이 아니고 증상이 스트로크니까 이거 그러면 화혈성 스트로크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화혈성 스트로크의
소견을 딱 보여줘야 돼요. 포지티브 파인딩.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확산 강조 영상이 그게 잘 보여주고, 앞에서 봤던 퍼퓨전 이미징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찍는데 조금 시간 걸리고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좀 사이즈도 좀 커야 되고, 병변의 사이즈도.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아주 작은 병변들도 잘 발견할 수 있고, 아마 그 전 시간에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큐트 임팍션, 어큐트 이스케미아 병변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상 기법은 확산 강조 영상이다. 그래서 사이토톡식 이데마, 바소제닉 이데마, 이것도 그냥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종이 있는데, 그죠? 사이토톡식, 세포 자체의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막 차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서 안팎에 그 삼투압이 다르지만 그걸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에너지를 써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환경이라면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삼투압 때문에 물이 이동이 있을 텐데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게 딱 스탑이 되면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는 점점 빵빵 커지면은 멤브레인이 결국 나중에 풍선 터지듯이 빵 터지면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런 게 사이토톡식 이데마고, 바소제닉 에데마는 그게 아니고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그 하수도의 벽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물들이 많아지는 거지. 홍수 나서 이렇게 방배동 주택가 잠기듯이. 사람이 띵띵 붙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터스티셜,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힘들어. 근데 바소제닉 에데마는 그래도 나중에 뭐 물 빼고 뭐라고 하죠? 그 이뇨제 같은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퓨전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를 확산이 제한돼서 고신호 강도가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 기전이 사이토톡식 에데마는 하얗게 보이고 바소제닉 에데마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큐트 임팍션은 세포가, 그죠? NA 그 소듐 포타슘 펌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피가 안 가니까, 산소나 에너지가 안 가니까 그 펌프가 딱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폭파되듯이 전기가 딱 끊기면은 이 세포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펌프의 에너지가 공급이 딱 끊기니까 이게 삼투압이 유지가 안 돼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세포가 빵 하고 죽는 거지. 그 과정에 사이토톡식 에데마가 생기니까 그게 디퓨전이 확산이 제한이 돼서 결국 그게 확산 강조 영상에서 하얗게 보여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디퓨전, 퍼퓨전, 매치 리전, 디퓨전, 퍼퓨전, 미스매치 리전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디퓨전은 딱 맞진 않지만 거의 인파 코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디퓨전에서 하얗게 보이는 건. 퍼퓨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 자체가 덜 가는, 그러니까 좀 더 올리게미아에 가까워요. 딱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스케믹 피눔브라, 우리가 치료의 목표로 하는 이스케믹 피눔브라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우리가 임파코어랑 거의 비슷한 디퓨전 영상이랑 올리게미아랑 거의 비슷한 퍼퓨전 이미지랑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이스케믹 피눔브라가 있으니까 이 환자는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조직이 많겠구나. 디퓨전이랑 퍼퓨전이랑 영상이 똑같아. 이상한 부위가, 사이즈가. 그러면 퍼퓨전 이상 있는 부위가 이미 다 거의 대부분이 임파코어로 빠졌기 때문에 치료해봤자 회복 안 되고 오히려 컴플리케이션으로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치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보고 이거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 같은데 CT나 MRI를 찍었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스트로크 똑같이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 뇌졸중은 배웠어요? 뇌졸중이 뭔지 알아요? 스트로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경학적인 그 증상의 감소, 뉴럴로직 데피sit 그렇게 얘기를 하나?
디테리오레이션, 어렵다. 뉴럴로직 데피시트 또는 뉴럴로직 디테리오레이션. 갑자기 신경학적인 그 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아픈 지 한 일주일 됐어 이런 거 아니고 뭐 어지러운 지 한 달 됐는데 약 먹어도 잘 안 낫네 이런 거 아니고 2시간 전부터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어요. 뭐 이런 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오른쪽 팔이 안 들려져요. 뭐 이런 거. 갑자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뇌졸중. 그거를 출혈이 원인일 수도 있고 허혈성이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 정신과적인 질환이 일부 소수 있는데 그럼 출혈이 원인이면 뭘 찍어보면 되겠어요? 이 브레인CT 찍어보면 금방 나와요.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브레인CT를 딱 찍으면서 이 환자는 출혈이 있다 없다.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출혈에 준하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출혈이 없다. 그럼 일단 출혈성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인가 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헤모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당연히 그럼 큰 혈관이 막힌 게 있나? 막힌 게 있으면 그걸 뚫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혈관 자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파 코어랑 아까 이스케믹 피눈브라하고 비교를 해봐서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미 다 죽어버렸으면은 하면 안 되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사람 열심히 CPR 해봤자 소용없어요.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뭐 물에 빠져서 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허혈이 시작됐어. 그러면 인파 코어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갈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결정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치? 꽉 막히면 당연히 인파 코어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겠죠. 조금 막히면 이스케미아는 빠지더라도 올리게미아나 이스케믹 피눈브라까지만 가고 말겠죠. 그 다음에 막힌 지 1시간, 하루, 일주일 얼마나 됐느냐, 막히는 위치가 얼마나 디스탈에 있느냐, 프록시말에 있느냐에 따라서 범위 같은 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측부순환, 혈관이 콜라테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콜라테랄이 있으면 여기가 딱 막히더라도 우회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돌아서 피가 공급이 되니까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딱 막히기 시작하면 모든 뇌조직이 동시에 똑같이 이스케미아에 빠지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세포마다 달라요. 당연하겠지. 똑같은 10명이 단식을 시작을 해도 열흘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체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포마다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요. 어떤 세포가 더 민감하냐. 생각해보면 그 뉴런이 가장 액티브하고 산소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뉴런이 가장 취약하겠죠. 화이트 매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틴이 뭐 글라이알 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저항력이 좀 있어요. 엔도셀리아 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뉴런이 좀 그렇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혈관 자체를 우리가 보려는 건 가장 기본 그 고식적인 방법은 혈관 자체에다가 우리가 카테터를 넣어서 조영제를 쭉 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혈관 안을 통과하는 조영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으면 안 갈 거고 좁아져 있으면 좁아져 있을 거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 거고 정상적으로 가면은 정상적으로 착착착착 일주일에 한 장씩 찍으면은 딱딱딱딱 영화 사진 보듯이 그렇게 넘어갈 거고. 근데 그거는 여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나오면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큰 혈관에다가 우리가 뚫어가지고 혈관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굵기 정도 되는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혈관 안에만 이렇게 헤집고 다녀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거 하면 죽었어요 사람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환자도 힘들고 지혈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다리 구부리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깝깝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딘가 간지럽고 막 왠지 구부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구부렸다가 이제 피 나기 시작하면 또 컴플리케이션 생기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증상이 확실히 있거나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하겠지만 이 환자가 뭐 혈관이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볼까? 뭐 그 정도 건강검진, 스크리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에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CT나 MRI를 가지고 혈관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CT 찍듯이 MR 찍듯이 들어가 누워서 쫙 찍으면은 간단하게 혈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초음파로 이렇게 경동맥이나 인트라크라니얼도 하지만 이런 혈관 벽에 있는 플라크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 얼마나 조가되어 있는지 수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이것도 그냥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케믹 스토커가 있으면 뭐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하는 거는 또 학회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맥경화예요. 아세로스클레로시스. 그 다음에는 심장이 부정맥이나 이런 거 있어서 거기에 엠볼루스가 있는데 그게 툭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호록 위로 올라가서 브레인으로 탁 가서 막히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혈액종양내과 그런 질환들 있잖아. 무슨 폴리사이세미아 베라 뭐 이런 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거나 루케미아 환자처럼 아주 세포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스멀스멀 가다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플라크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임팍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10분 내에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급성기 아주 하이퍼 어큐트 임팍션 그러니까 6시간 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내에 걸려야 우리가 치료의 그 캔디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덴스 MCA 사인 알 필요 없어요. 얼리 파렌키말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요. 디퓨전 하이 시그널, ADC 로우 시그널. 그러니까 디퓨전 영상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거. 다른 영상에서는 거의 별 이상이 없어요. CT나 MRI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하이퍼 어큐트. 이 나머지 소견을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레지던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 T1 영상인데 별 이상을 모르겠어요. T2에서도 잘 모르겠고 조용증강 T1인데 원래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제 전공하는 전공과 그러니까 우리 영상학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뭐 재활학과, 응급의학과 이렇게 브레인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전공 레지던트는 알아야 되는 파인딩은 있죠. 이쪽 혈관에 비해서 좀 하얗게 많이 보이죠. 이게 중요한 파인딩이긴 해요. 플레어 영상에서도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이쪽 혈관이 약간 하얀 시그널로 보이고 뭐 이렇게 서툴한 파인딩 볼 필요 없어요. 디퓨전 영상에서 여기가 하얗고 ADC에서 여기가 검고 저도 판독 할 때 이거를 제일 먼저 봐요. 이러면 이거 어큐트 임팍션이고 T1, T2에서도 별 소견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니까 이쪽 레프트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가 딱 막혀 있죠. 그럼 이제 IV, TPA 같은 걸 넣는 거지. 증상이나 시간 같은 걸 보고 4시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CT에서도 별 이상 없어요. 출혈도 없고 그죠? 만약에 임팍션이 조금 오래 가면은 아까 에데마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붓고 물이 많이 차니까 CT에서 로우 덴시티로 되고 T2에서 하이 시그널 되고 전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T1에서도 아직 별 이상 없고 T2에서도 이쪽이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플레어에서도 약간 여기 좀 혈관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퍼퓨전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플로우나 볼륨이 감소되어 있고 시간이 증가되어 있고 디퓨전 영상에서 보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얘가 하이 시그널, ADC에서 검은 시그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어큐트나 어큐트는 그 시간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클리어 커트하게 영상으로 정확히 구별은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쪽이 더 가능성이 많다, 저쪽이 더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하고 환자한테 클리니컬 히스토리가 중요하죠. 언제 발견됐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루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발견을 하더라도 사실 치료는 힘들어요. 혈전 용해제를 쓰기가 힘들어요. 이전에 발견을 했어야 돼. 그래서 보면 CT에서는 부종 때문에 로우 덴시티 점점 부어서 매스 이펙트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 자체도 혈관 벽도 세포니까 걔네들도 파괴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출혈도 생겨요. 혈관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혈관 세포도. 그러니까 이제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야. 임팍션도 있고 출혈도 있고 완전히 이제 단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치료는 이제 난리 났지. 머리 이제 열고 디컴프레션 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제 그 기로에 쓰는 거예요. MR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T2 부종 때문에 신호가 하얗게 보이고 뭐 붓고 지금도 계속 그 뭐죠? 디퓨전 하이 시그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 MCA가 막혔는데 이게 하이 덴시티 MCA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MCA가 CT에서 하이 덴시티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스럼부스가 차 있다 그런 얘기고 보면 뇌 실질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퍼퓨전에서 이렇게 확실히 보이고 여기서 보면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부은 것 같죠? 느낌이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CSF가 차 있는 것들이 좀 좁고 좀 띵띵해 보이잖아요. 여기도 띵띵 부어 있고 시그널도 하얗게 보이고 디퓨전에서 하얗고 ADC에서 검고 그러니까 이거 어큐트 임팍션인데 하이퍼 어큐트 때처럼 T1, T2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T1, T2에서 뭔가 신호 강도 차이가 보이니까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IV, TPA 같은 그런 스롬볼라이틱 에이전트를 쓰기에는 좀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4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CT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죠? 여기 디퓨전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보이고 이게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는 혹시 해부학에서 배웠나? 그렇죠? 안티리어 세레브럴 아터리,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에서 바스큘라 테리토리, 지배 영역에서 브레인에서 영상을 가지고 그죠? 영상을 보면 혈관 자체가 막힌 게 직접 보일 수도 있지만 혈관이 안 보이더라도 고장난 부위를 보면 이게 어떤 혈관 지배 영역이니까 아, 그 혈관이 막혔겠구나 라고 역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뇌 혈관은 동맥인 경우에는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대충 어떤 혈관이 막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뭐 어떤 혈관이 막혔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해서 약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ACA가 막혔을 때, MCA가 막혔을 때 약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IV로 들어가니까 혈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제 이때부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 단단한 스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밀고 딴 데로 이렇게 삐져 나가기 시작하고 나가다 보면은 혈관이 또 다른 혈관이 눌리고 2차적으로 다른 혈관이 임팍션 생기고 브레인스템 눌리면 이제 숨 멈추고 이제 죽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열고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고 잘못하면 이제 뇌도 일부 잘라내야 되고 디컴프레션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힘들죠. 그죠? 이런 거 다 이렇게 미드라인으로 허니에이션도 있고 이 허니에이션 된 사진을 그냥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허니에이션 됐다라고 알아맞추는 거는 본탐 본사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지금은 아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그 개념만 살짝 잡으면 돼요. 요만큼 임팍션이 있어서 로우 덴시티가 있고 이렇게 조용 증강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혈관 자체도 망가지기 때문에 조용제가 막 혈관 바깥으로 새고 잘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조용 증강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급성 출혈 그러니까 임팍 티슈에 어큐트 헤모리지가 컴플리케이션으로 생긴 거고 그다음에 서브어큐트에서는 이제 부종이 이제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건 죽고 이제 부종은 이제 슬슬 빠지고 이제 점점점 이제 쭉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독다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포깅 이펙트니 슈도 노멀리제이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한번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임팍션인데 그죠? T2 하이 시그널 정도나 아니면 부어있는 정도가 아까보다 좀 얌전해진 것 같지 않아요? 띵띵 붙지 않잖아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부종이. 그 다음에 조용 증강도 훨씬 잘 되고 뇌 조직 자체가 이제 망가져서 그쪽으로 조용제를 보내면 피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찍 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슈도 노멀리제이션은 그럼 아까는 요 부위가
하이퍼 어큐트나 어큐트 스테이지에서는 디퓨전이 한 시그널을 보였는데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고 보면 이거 노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얀 거하고 하얗게 변하는 현상하고 검게 변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제로가 돼. 그래서 디퓨전 영상에서 꼭 똑같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노말 됐는데 슈도 가짜로 노말 된 것처럼 가짜로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다 한 번만 들으면 되고, 여기서도 보면 조용증강에서 이렇게 서브어큐트 스테이지에 조용증강이 굉장히 잘 되는데 T1, T2 이런 데서 디퓨전에서 잘 모르겠죠. 붓는 것도 감소되어 있고 시그널 체인지나 에데마나 이런 것도 감소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디퓨전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였다가 서브어큐트 스테이지에서 같은 부위가 애매하게 얼핏 보면 잘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파렌키말 이넨스먼트 되고, 올드 임팍션이 되면은 올드 헤모리지나 뭐 라디에이션 체인지나 뭐 수술했거나 감염성이거나 뭐 트라우마나 결국은 모든 인저리를 받았으면은 뇌 조직이 죽고 볼륨이 감소됐고 그 부위가 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뇌 조직이 없고 물처럼 변하는 시스틱 엔세팔로말라시아.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뭔가 인저리를 받아서 시컬레가 남았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옛날에 임팍션이었는지 헤모리지였는지 뭐 수술을 했는지 이런 거는 사진만 보고 알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라쿠나 임팍은 조그만한 임팍,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혈관들이 큰 혈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혈관, 그래서 보통 한 1cm나 1.5cm 이하일 때,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이런 조그만한 이런 것들이 라쿠나 임팍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임팍션이 있는데 디퓨전에서 보면 여기는 하얗고, 그러니까 이 부위는 어큐트 임팍션이고 나머지 부위는 디퓨전에서 하얗지 않으니까 이거는 올드 임팍션이고, 그래서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딱 찍었더니 여기는 어큐트 임팍션, 만약에 여기가 증상이 맞다 그럼 요거 때문에 증상이 생겼구나 라고 딱 코릴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퓨전을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최근에 생긴 거고 어떤 게 옛날에 생긴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는 어떤 한 혈관이 딱 막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정지됐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무슨 마약 독성물질 중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 전체, 그러니까 뇌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뇌로 가는 전체 혈류가 감소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산소가 줄어드는 거. 그러면 동시에 전부 이스케미아에 딱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세포마다 정성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먼저 손상을 받는 게 뉴런들이 있는 그레이 매터, 콜텍스가 먼저 손상을 받고 베이잘 갱그리아나 살라무스 이런 데만 손상을 받아요. 바스큘라 테리토리에 안 맞게 전반적으로 쫙. 그래서 보면 베이잘 갱그리아, 콜텍스를 따라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디퓨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한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 그래서 심장이 멈췄든가 물에 빠졌든가 뭐 산소를 못 갖고 가게 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여러 가지 뭐 마약성, 독성 물질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워터쉐드존 임팍션은 뭐냐면은 혈관과 혈관 사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브레인 아나토미를 누구한테 배웠나? 김인범 교수한테 배웠나? 거기 보면 브레인은 엔드 아터리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 혈관이 한 지역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요쪽 담당이랑 요쪽 담당이랑 딱 그 중간 경계 지역은 어떤 혈관이 막히면 거기서부터 제일 그 뭐죠? 먹을 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딱 그 가운데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뽕뽕뽕뽕 어큐트 임팍션이 생기는 워터쉐드 존, 보더 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전부 다 뭔가 좀 혈류가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보면 이쪽에 ICA 자체가 많이 막혀져 있으면 올라가다가 MCA, ACA, MCA 가는 쪽에 다 혈류가 떨어지니까 이쪽에 ACA, 이쪽에 바깥쪽에 MCA 그 중간에 있는 경계 부위에 라쿠나 임팍이 먼저, 어큐트 임팍션이 먼저 생기는, 그냥
임팍션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거를 워터쉐드 임팍션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를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라고 하고 원인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고 마지막 질환이 모야모야 디지인데 이게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흔한 게 동맥경화증인데 소아나 젊은 사람들은 동맥경화증이 잘 안 걸리잖아요. 소아나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그 화혈성 병변 또는 출혈성 병변의 원인이 되는 질환인데 모야모야라는 게 일본 말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몽골몽골 피어나 일본어 전공한 사람 있어요? 일본? 모야모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엔지오그라피를 해보면은 혈관이 점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막혀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콜라테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먹고 살라고. 근데 그 콜라테랄은 가느다랗고 좀 이렇게 기존에 있던 혈관만큼 이쁘지 않고 이렇게 가느다란 것들이 여러 개 생긴다고. 그것이 꼭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모야모야 디즈. 그래서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냥 모야모야가 뭐야 뭐 이런 말개그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혈관이 가다가 끝에 갈수록 점점 막히는 거예요. 25살밖에 안 됐어. 동맥경화는 아니겠지. 점점점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는 듯이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들이 꼭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막히고 임팍션이 생기기도 하고 헤모리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소아나 젊은 성인들한테 생기는 뭐 그런 질환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모야모야 디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4개를 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 4개가 있겠지. 4개만 딱 알려주면 너무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게미아, 이스케믹 피눈브라, 임파코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숫자는 그냥 한 50 정도만 알고 50보다 떨어지면 이제 올리게미아부터 들어가는 거야. 얼마 이하가 이스케믹 피눈브라냐, 얼마 이하가 임파코어냐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죠? 점점 떨어질수록 이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혈류를 회복시켜주면 살아남는 거는 어디까지? 이스케믹 피눈브라는 살아나죠. 그죠? 이스케믹 피눈브라는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부터 이스케믹 피눈브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스케믹 피눈브라예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스케미아 영상은 퍼퓨전, 디퓨전 영상을 찍는데 가장 센서티브한 게 뭐? 디퓨전 영상. 영상에서 확인할 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스트로크 증상이 왔을 때 브레인 CT를 찍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있으면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없으면 이제 이스케믹 이미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팍 발생이 결정되는 요인, 아까 여러 개 얘기했죠. 얼마나 오래 막혔느냐, 얼마나 심하게 막혔느냐, 그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건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뭐 이스케미아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아까 골든 타임 이내에 임팍션이 딱 보이면은 뭐라고 그랬지? 스트롬볼라이시스를 하긴 IVTPA 같은 스트롬볼라이틱 에이전트를 해요. 그게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그 학회마다 자꾸 바뀌어요. 몇 시간 내에 뭐 안티리어 서큘레이션, 포스티리어 서큘레이션 또 환자 증상에 따라 뭐 할 수도 있고 IVTPA 말고 IA도 인트라아테리얼로 쓰기도 하고 직접 들어가서 트롬백토미를 하기도 하고 점점 어그레시브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골든타임 한 4시간 정도 안에 오큐트 임팍이 있으면은 IV 트롬볼라이시스를 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한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브레인에 글로벌한 하이포퍼퓨전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을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다. 전반적으로 콜텍스랑 베이잘 갱글리아 이런 식으로 뉴런이 쫙 이스케미아에 디퓨전 한 시그널처럼 딱 보이는 거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 자, 맞점 합시다.